30일 안에 월 5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면 적극 지원하겠네. 못하면 당신 같은 이민자는 필요 없어. 제임스 핸더슨 회장의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가 로스앤젤레스 고급 식품회사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62세의 이 거대 식품회사 회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거대한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마케팅 팀장, 영업 대표들, 그리고 지점장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핸더슨에게 쏠렸다. 5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미치셨나요? 5천만 달러라니요. 54세의 마크 영업 부국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선 푸드 컴퍼니에서 30년 영업을 한 그조차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다. 마케팅 팀장 톰도 거들었다. 우리 회사 최고 매출 기록이 월 2천만 달러인데 5천만이라니요?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지점 운영 담당 리처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홍보해도 시간이 걸려요. 신뢰도 필요하고요. 30일이면 너무 짧습니다. 영업사원 제니퍼도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급한 목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핸더슨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다. 30일 안에 월 5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그러면 당신들 모두 일자리를 잃는 거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 월 5천만 달러라는 숫자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왜 이런 미친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앞으로 회사의 신상품 개발팀 리더로 승진한다. 5천만 달러짜리 보너스도 준다. 실패하면 당신은 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 핸더슨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5천만 달러라는 거금과 승진이라는 당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만약 실패하면 자신의 경력이 완전히 끝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마크가 한숨을 내쉬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거죠. 회의실에서 나가며 톰도 중얼거렸다. 5천만 달러? 누가 그런 미친 도박을 하겠어? 리처드도 동의했다. 정상인이면 절대 나서지 않을 거야. 회의가 뿔뿔이 흩어질 때였다. 그때 주방용품 창고 앞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58세의 한국인 여성 이수님이었다. 서울에서 유명한 한식당 셰프였다가 10년 전 미국에 온 그녀는 지금 이 회사의 주방용품 정리 담당자였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수님은 핸더슨을 똑바로 바라봤다. 핸더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뭐?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님을 쳐다봤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한국 여자가 정말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겠다는 건가? 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님 진심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말을 뱉은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다.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다. 수님이가 영업을 한다고? 지난 10년 동안 그 여자는 주방에서 양파나 자르던 여자 아닌가? 마크도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민자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진심입니다.
수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도 함께 담겨 있었다. 핸더슨은 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작은 체구, 주름진 얼굴, 회사 유니폼을 입은 단순한 노동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핸더슨은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이름이 뭐지? 이수님입니다. 서울에서 25년 한식당 셰프를 했고 여기 와서 10년 동안 식품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핸더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이 여성만이 도전하겠다고 나섰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걸어야 한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말이다. 실패하면 당신도 파산이다. 수님의 목이 순간 메어왔다. 보증금이라니. 그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모은 저축금이 겨우 20만 달러였다.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남겨두려던 돈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한국으로 가면 나이 든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순간 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펜이 무겁게 느껴졌다. 30일. 단 720시간 안에 월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야 했다. 그동안 회사 전체가 이룬 최고 매출이 2천만 달러였는데 말이다. 핸더슨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수님 혼자만 남았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그녀를 비춰주고 있었다. 수님은 천천히 회의실에서 나와 회사 데이터 자료실로 향했다. 지난 10년간 회사의 매출 기록, 상품 판매 현황, 고객 만족도 평가까지 모든 자료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되자 자료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쌓여 있었다. 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현재 회사의 인기 상품은 매운 한식 소스 시리즈였다. 하지만 그 매출은 월 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 대형마트 체인점들과의 계약이 약했던 것이다. 더 큰 마트 체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마크와 톰이 10년 동안 해본 일들이었다. 그들이 못한 일을 어떻게 하나? 수님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영업 전략, 마케팅 기법, 신규 고객 확보 방법.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님은 자료실을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5천만 달러를 30일 안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음식은 문화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음식이지. 수님이 차에 앉아 중얼거렸다. 지난 25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었다. 음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신뢰를 얻는 방법 말이다.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이다. 수님은 집으로 향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 무섭다. 하지만 지금 포기할 수 없다. 25년을 한식당에서 일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미국에서 인정받을 유일한 길이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시계를 봤다. 12월 2일 새벽 5시 45분이었다. 29일 18시간 15분이 남았다. 수님은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헹굼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58세의 주름진 얼굴. 한국에서는 성공한 셰프였고 미국에서는 주방용품 정리하는 할머니 같은 여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35년 전 서울에서 한식당 문을 열던 그날과 같았다. 오전 7시 수님은 다시 회사에 도착했다. 텅 빈 오피스였다. 모든 직원이 일하기 시작하기 전이었다. 수님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벽에 큰 칠판을 들고 들어가 고정했다. 그리고 마커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30일 내 5천만 달러 달성 프로젝트 마이너스 한식문화 마케팅. 첫 번째 줄을 썼다. 다음은 계획이었다. 현재 회사 제품을 분석하고 미국인들이 한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대형마트 체인점 5곳 이상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크가 수님을 봤을 때 표정이 이상했다. 수님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님은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 사용하겠습니다. 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마크는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직원들도 몰려들었다. 모두가 칠판의 글씨를 읽고 웃음이 나왔다. 한식 문화 마케팅? 수님이가 영업을? 이런 미친 도전은 처음이야. 하지만 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 읽은 자료들을 다시 꺼내 펼쳤다. 현재 한국 음식의 미국 시장 진출 현황, 밀레니얼 세대가 한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한식 관련 소셜 미디어 트렌드.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한식 관심도가 15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 트렌드를 못 잡았어요. 수님이 자료를 들어보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식을 음식으로만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식은 문화입니다. 건강, 전통,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문화입니다. 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그게 매출 증가와 무슨 상관이야?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고객층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50대 이상 중산층입니다. 그들은 음식의 건강함과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수님의 말이 중단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식의 건강 요소를 강조한 새로운 패키징. 둘째, 영양학자와 의사들의 추천 마크. 셋째,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제품 판매.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 체인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마크가 비웃었다. 그런 것쯤에서 월 5천만 달러가 나올까? 10년을 일해도 못했는데? 수님은 마크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음식을 팔았습니다. 저는 문화를 팔겠습니다.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리처드가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게 없으니까. 제니퍼도 거들었다. 실패하면 어차피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도와주지. 오후 일시 수님은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마케팅팀 3명, 영업팀 5명, 그리고 회계팀 2명. 12명의 팀원이 모였다. 모두 절반은 반신반의했지만 참여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30일 안에 월 5천만 달러 매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님이 말했다. 한국에서 저는 25년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맛을 만들고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와서 10년을 이 회사의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30일 안에 해내면 회사는 살아나고 당신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이 30일이 당신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그날 밤 11시 수님은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 기획서 작성하고 있었다. 첫 번째 타겟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 고급 마트. 두 번째 LA 다운타운 건강식품점들. 세 번째 뉴욕 유기농 마트 체인. 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다. 58세의 나이. 10년을 주방용품 정리 여자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고 한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수님은 중얼거렸다. 새벽 1시 수님은 집으로 갔다. 침대에서 자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12월 3일 아침 수님은 가장 먼저 회사에 도착했다.
오피스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새벽 6시. 수님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늘이 첫 번째 움직임의 날이었다. 어젯밤 정리한 계획서를 들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만나야 했다. 첫 번째는 마케팅 팀장 톰이었다. 오전 8시 톰이 출근했을 때 수님은 이미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톰, 우리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왜 성장을 못했는지 알아요? 톰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당신 같은 전문가가 있는데도요. 그건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팔되 문화를 팔지 않았거든요. 수님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지난 5년 동안 한식 관련 소셜 미디어의 급증, 미국 젊은 세대의 아시안 문화 선호도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0대 이상 미국인들이 건강한 음식을 추구한다는 데이터였다.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모두 장 건강을 돕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톰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수님을 봤다. 계속해봐요. 당신과 마케팅팀이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주세요. 한식 5천년의 건강 지혜라는 주제로요. 의사와 영양학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말입니다. 톰은 수님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전 9시 영업팀장 마크를 만났을 때는 반응이 달랐다. 마크는 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웃음을 터뜨렸다. 수님이 당신은 좋은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난 30년을 영업했어. 이 시장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대형마트 체인점들은 새로운 브랜드와의 계약을 잘 안 해줍니다. 그들도 손익분기점을 생각하거든요. 수님은 마크의 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마크, 당신이 지난 30년 동안 해보지 못한 방법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대형마트 체인점의 CEO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먹여드리는 거죠. 마크가 웃음을 멈추고 수님을 봤다. CEO들을 만난다고? 그게 가능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님은 마크에게 명단을 내밀었다.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샌호세의 5개 주요 대형마트 체인의 CEO 이름들이었다. 당신은 이분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세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내세요. 그리고 저한테 준비하는 시간을 주세요. 3일이면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무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크는 수님을 다시 봤다. 이 여자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뭔가 진지함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3일 안에 접촉처를 알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 실패는 나중입니다. 먼저 시작만 합시다. 정오 무렵 수님은 회계팀으로 향했다. 회계팀장 김혜수는 50대 초반 한국 여성이었다. 한국에서 온 지 15년 된 그녀는 수님과 많은 걸 공유했다. 혜수, 우리 지금까지 광고 마케팅에 월 얼마를 썼어요? 약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우리 프로젝트에 써도 되겠지요? 혜수가 깜짝 놀랐다. 그럼 다른 부서들은? 일단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이에요. 부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200만 달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영상 제작, 셀러브리티 마케팅, 소셜 미디어 광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혜수는 수님을 봤다. 이 여자가 정말 달라는 걸 느꼈다. 평소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 할머니 같던 여자가 이제 회장처럼 얘기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이시수님은 회사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약 50명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비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수님은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25년을 한식당을 했습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성과 성실함으로 그 가게를 직원 30명, 월 매출 100만 달러짜리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많은 직원들이 수님의 배경을 몰랐던 것 같았다. 여기 와서 10년을 일했어요. 저는 주방 용품을 정리했고, 재료를 확인했고, 직원들의 실수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이 회사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과 이 제품들은 미국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회사는 위기입니다. 30일 안에 월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직장을 잃게 되지요. 하지만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제품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회의실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저는 당신들 각각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들이 이 회사에서 본 좋은 점들을 말해주세요. 당신들이 고객들에게서 들었던 한식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해주세요. 한 젊은 여직원이 손을 들었다. 이수님 리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수님이 미소를 지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세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오후 4시 수님은 회사의 첫 번째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자신의 한식 요리 시연이었다. 회사 주방에서 수님이 손수 김치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추장을 펴바르며 얘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식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마케팅팀 직원들이 열심히 촬영했다. 이 영상이 앞으로의 광고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촬영이 끝나자 직원들은 수님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그 맛을 느꼈다. 젊은 기술자 제임스가 말했다. 와,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제품이 맞아요? 이렇게 맛있나요? 그래요. 우리 제품은 기본이 좋아요. 다만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12월 4일 아침 수님은 다시 회사에 도착했다. 이제 3일이 지났다. 27일이 남았다. 마크가 수님을 찾아왔다. 수님이 LA의 가장 큰 마트 체인 CEO인 존 스미스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고마워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존은 새로운 제품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트에 들어가려면 정말 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오후 1시 수님은 마크와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시식 도시락을 준비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미국식으로 조금 변형한 음식들이었다. 김치는 덜 맵게, 고추장 소스는 달콤함을 더하고 된장국도 국물을 더 진하게 해서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췄다. 이게 문화와 현지화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에 맞추었어요.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오후 3시 수님과 마크는 존 스미스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55세의 존 스미스는 매우 바쁜 사람처럼 보였다. 5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님이 말했다. 그리고 시식 도시락을 꺼냈다. 존 스미스님, 제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한 입만 먹어주시겠어요? 존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봤다. 하지만 그는 한 입을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입. 그리고 한 입이 더. 이게 뭐죠? 정말 맛있는데? 한국 음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입맛을 생각해서 약간 현지화했어요. 이 음식은 건강합니다. 발효 음식이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장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 음식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발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존이 다시 한 입을 더 먹으며 수님을 봤다. 당신은 누구죠? 이수님입니다. 이 음식의 제조사인 선 푸드 컴퍼니의 새로운 리더입니다. 당신이 한국인이에요? 네, 서울에서 한 식당을 25년 운영했습니다. 존이 도시락을 다 비웠다. 좋아요. 우리 마트에서 팔아봅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음식의 건강한 한식 이미지를 제대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우리 고객들을 위해 요리 시연을 해주세요. 5월 2회는 최소로요. 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으로 가득 찼다. 고마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가능해요? 첫 만남인데 거래까지 성사시켰어요?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2월 5일부터 수님은 하루에 34곳의 대형마트 체인 CEO들을 만났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시키고 한국 음식의 건강한 가치를 설명했다. 그리고 매번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12월 10일까지 수님은 5개 대형마트 체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다. 각 체인점마다 월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예상되었다. 계산해보니 이미 4천만 달러에 가까운 추가 매출이 확정된 상태였다. 회사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크가 수님에게 인정했다. 수님이 당신이 맞았어요. 음식은 문화였어. 그리고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12월 12일 아침 수님은 회의실에 모인 전체 팀원들을 봤다. 이제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톰은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광고 영상을 편집했고, 혜수는 최적의 광고 전략을 짜냈고, 마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4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확정했습니다. 남은 1천만 달러만 더하면 됩니다. 톰이 손을 들었다. 수님이 소셜미디어 광고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요. 우리 영상이 이미 100만 번 이상 재생됐어요. 제니퍼도 거들었다. 그리고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미디어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1천만 달러는 여전히 남았다. 그리고 18일도 남아 있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음식을 왜 만드는지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님은 새로운 계획을 펼쳤다. 대형 백화점들과 쇼핑센터들에서 직접 한식 문화 페스티벌을 열기로 한 것이었다. 수님이 직접 한식 요리를 시연하고 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한국 어머니의 사랑, 5천년의 건강 지혜, 현대적 건강한 음식의 조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수님은 매일 다른 쇼핑센터로 나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식 요리를 시연했다. 주변에 미국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리고 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김치예요. 한국에서 5천년 동안 만들어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이죠.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한 할머니가 수님에게 물었다. 당신도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제 어머니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어머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 문화거든요. 할머니가 한 입을 먹고 눈을 감았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다. 매일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수님의 요리를 먹고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 제품을 사갔다. 12월 20일 혜수가 수님에게 보고했다. 수님이 매출 통계를 보니
이미 5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뭐라고? 네. 정확히 5,200만 달러입니다. 30일을 10일 앞두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수님은 회의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58세의 나이 10년을 주방용품 정리 여자로 살았던 그녀. 그런데 30일 만에 회사 전체를 살렸다. 12월 21일 아침 수님은 핸더슨 회장실로 들어갔다. 핸더슨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수님, 당신이 정말 했어요. 네, 했습니다. 핸더슨이 일어나 수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내 투자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마케팅 전략, 문화를 파는 방식, 그리고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방식. 모든 게 완벽했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팀 전체가 했습니다. 핸더슨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새로운 신상품 개발팀 리더가 되고 5천만 달러의 보너스는 당신의 통장에 이미 입금되어 있습니다. 수님은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회사 내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한식 요리 시연도 큰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요리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식 문화를 알리는 쇼로요. 제목은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라고 어때요? 12월 22일 아침, 수님은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다. 5천만 달러. 보너스 5천만 달러.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정말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본 적이 없었다. 딸에게 전화를 했다. 딸, 엄마가 대학 등록금을 다 낼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 할머니 의료비도. 뉴욕에 있는 딸 미주는 울면서 웃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정말 해낸 거야? 응, 했어. 엄마는 이제 그냥 주방용품 정리 아줌마가 아니야. 수님은 회사로 향했다. 어제의 기쁨이 여전했다. 하지만 마크가 회의실에서 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문제야? 어제 우리가 계약한 5개 대형마트 체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우리 제품의 재고를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재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재고가 없다고? 네. 우리 생산 공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공장은 월 2천만 달러치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 5천만 달러치를 생산해야 하니까 기계들이 고장나고 있어요. 수님은 회사 생산 공장으로 내려갔다. 공장 주임 로버트가 수님을 맞이했다. 이수님 리더, 정말 죄송해요. 우리 기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없거든요. 기계도 교체해야 하고 작업자도 더 고용해야 하고 원재료도 더 확보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걸려? 최소 3개월이에요. 새로운 기계를 주문해서 설치하려면요. 수님은 공장을 한 바퀴 돌아봤다. 아침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였다. 그들도 이 위기의 일부였다. 30일 안에 5천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이제 공급할 제품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됐다. 그리고 대형마트 체인들과의 계약은 일정 수량을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만약 공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마크가 계산해보니 위약금은 1,000만 달러에 달했다.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지 하루 만에 1,000만 달러를 잃을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12월 23일 아침 수님은 팀 전체를 모았다. 톰, 마크, 해수, 그리고 생산 공장의 로버트까지. 회의실에 모두가 앉았을 때 공기가 무거웠다.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월 5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기계를 사고 설치하고 테스트하는데요. 로버트가 말했다.
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개월은 너무 길다. 계약금만 벌금으로 날리고 회사의 신뢰도 떨어진다. 로버트, 지금 우리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고 있어? 아니요. 낮에만 3교대로 돕니다. 밤에도 돌릴 수 있어?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야간 근무 수당도 높고 기계 고장도 늘어나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수님은 대담한 결정을 했다. 우리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으로 돌립시다. 새로운 작업자도 고용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주문합니다. 배송이 올 때까지 임시로 중고 기계를 빌릴 수 있나요? 로버트가 깜짝 놀랐다. 그건 비용이 엄청 클 텐데요. 월 100만 달러 이상. 괜찮아요. 우리는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1천만 달러를 이 문제 해결에 투자합시다. 나머지는 우리 것이고요. 해수가 계산해보니 가능했다. 새로운 기계 임차료,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원재료 비용을 모두 합쳐도 1천만 달러면 충분했다. 더군다나 24시간 가동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12월 24일부터 회사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갔다. 수님은 매일 새벽 3시에 공장에 내려갔다. 야간 근무팀을 독려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근로자들은 놀랐다. 58세의 여자 리더가 자신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한다니. 이수님 리더, 당신도 자야 해요. 우리가 잘할게요. 한 근로자가 말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해요. 난 당신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근로자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들도 열심히 일했다. 밤새도록 제품을 만들고 포장했다. 그리고 아침에 트럭에 실었다. 12월 28일 오전 로버트가 수님에게 보고했다. 리더, 우리가 모든 주문을 완성했어요. 5개 대형마트 체인의 모든 주문이 말이에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했어? 네, 했습니다. 수님은 공장 전체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약 200명의 근로자들이 모였다. 대부분이 이민자였다. 멕시코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28일 동안 24시간을 돌렸고 모든 주문을 완성했어요. 당신들 덕분입니다. 한 근로자가 손을 들었다. 리더, 혹시 우리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님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요. 당신들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각 근로자마다 5,000달러의 추가 보너스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올 때는 당신들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근로자들이 환호했다. 12월 29일 아침 수님은 5개 대형마트 체인의 CEO들을 만났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였다. 그들 모두가 수님의 손을 잡았다. 이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요청한 모든 제품을 기한 안에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품질도 완벽했어요. 존 스미스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만족할 만큼 공급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이건 우리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마케팅팀, 영업팀, 생산팀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다른 CEO도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마트에서 월 2회씩 한식 요리를 시연하기로 했는데 그걸 월 4회로 늘릴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수님은 다시 한번 전체 팀을 모았다. 회의실에는 톰, 마크, 해수, 로버트, 그리고 50명의 직원들이 모였다. 마크가 최종 매출 통계를 들고 나왔다. 수님이 최종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지난 30일 동안 우리는 월 5,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처음 목표를 400만 달러 초과 달성한 거예요.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월 6천만 달러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거래처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톰이 거들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1천만 번 이상 재생됐어요. 한식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혜수도 말했다. 재정 상황도 아주 좋아요. 순임이가 이 30일 동안 회사를 완전히 재건했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4년 동안의 손실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순임은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모두가 순임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30일 전만 해도 이 회사는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주방에서 용품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변했습니다. 순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30일 동안 바로 그걸 했어요. 톰이 먼저 손을 쳤다. 그러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1분이 넘도록 박수는 계속됐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모두가 함께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마크가 손을 들었다. 순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영업 전문가도 아니고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리사였는데? 순임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난 요리사예요. 하지만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25년 동안 배웠어요.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리는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요리는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순임이 계속했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여러분은 그 제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여러분의 제품을 문화로 설명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전한 것뿐이에요. 혜수가 물었다. 순임이, 앞으로는 뭘 할 거예요? 당신은 이제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순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핸더슨 회장이 제 요리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순임의 한식 이야기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식 문화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30일이 아니라 평생을 이 일에 투자할 거예요. 12월 31일 아침 핸더슨이 순임을 불렀다. 회장실에는 여러 명의 사진사와 기자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 퍼지고 있었다. 이순임, 당신은 미국의 이민자 희망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요리사가 미국에서 다시 성공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식 문화를 미국에 전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이순임 씨, 당신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임은 잠시 생각했다. 비결은 없어요. 단지 제 음식을 믿었고, 제 팀을 믿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음식 앞에 국경은 없어요. 문화 앞에 피부색도 없어요. 사람의 진심 앞에 차별도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성공을 혼자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팀원들, 우리 제품을 믿어준 고객들, 그리고 밤새도록 일해준 공장의 근로자들,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진사들이 셔터를 눌렀다. 순임의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다. 58세의 한국 이민자 여성의 성공 스토리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순임은 텔레비전을 켰다.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한국 이민자 요리사가 30일 만에 회사를 살리다. 음식으로 꿈을 이루다. 이순임의 한식혁명. 순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이시수님은 회사의 긴급회의에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헌더슨과 함께 회사의 법무팀과 감시 기관 담당자들이 있었다. 헌더슨의 얼굴이 심각했다. 수님 앉아요. 수님이 앉자 헌더슨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제품 성분 검사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에는 규정 부적합이라는 빨간 글씨가 크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식품의약청에서 온 결과예요. 우리 한식 소스 시리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나트륨과 MSG가 검출됐대요.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우리는 MSG를 쓰지 않는데요. 법무팀장이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제품에는 MSG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검사에서는 MSG가 검출됐다는 거죠. 이건 생산 과정에서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원재료 공급업체가 잘못된 걸 판매했을 수도 있어요. 수님이 급히 생각했다. 생산 공장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원재료 공급업체도 확인해야 하고요. 헌더슨이 손을 들었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찾았어요. 헌더슨이 한 폴더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공장의 생산 기록과 원재료 구매 내역이 있었다. 우리가 24시간 가동을 시작한 이후 로버트가 새로운 원재료 공급업체와 계약했어요. 기존 공급업체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어요. 그 업체에서 공급한 고추장에서 MSG가 검출된 거야. 수님이 로버트를 봤다. 로버트는 회의실에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로버트, 왜 이걸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로버트가 말했다. 수님이 미안해요. 당신이 24시간 가동을 하라고 했고, 그러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공급업체가 가격이 30% 더 쌌어요. 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수님의 마음이 복잡했다. 로버트의 마음은 좋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다. 법무팀장이 계속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5개 대형마트 체인에 500만 달러치 제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은 이미 고객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MSG 문제를 공개하면 고객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언론도 우리를 공격할 거고요. 헌더슨이 말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이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론에 터지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보여.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져. 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일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시 기관 담당자가 말했다. 공개 사과와 제품 회수입니다. 모든 MSG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최소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사이입니다. 제품 회수 비용, 새로운 제품 생산 비용, 고객 배상 비용 등등. 수님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다. 헌더슨을 포함한 모두가 수님을 따라 나왔다. 수님, 어디가? 공장으로 가요. 직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월 2일 아침 수님은 공장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을 회의실에 모았다.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30일 성공의 기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수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님이 MSG 오염 문제를 설명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근로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마크가 물었다. 수님, 이게 우리 회사의 끝을 의미하는 건가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로버트가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흙빛이었다. 수님 미안해요. 이건 내 실수예요. 내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책했다. 회의실 전체가 정적으로 변했다. 수님이 로버트를 일으켜 세웠다. 로버트, 이건 당신 하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도 당신의 보고를 받지 못했고, 마크도 원재료 검사를 더 꼼꼼히 했어야 했고, 톰도 이 문제를 초기에 발견했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수님이 회의실 전체를 봤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월 3일 아침 수님은 5개 대형마트 체인의 CEO들을 만나기로 했다. 존 스미스 첫 번째로 만났다. 존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이수님, 우리 고객들이 연락을 주고 있어요. 우리 마트에서 산 한식 제품에 MSG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인가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는 당신을 신뢰했어요. 당신이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얘기했고, 우리도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MSG가 있다니? 수님의 목이 메었다. 존의 분노는 정당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첫째, 모든 제품을 회수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분들께 전액 환불과 함께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는 MSG 검사 결과 증명서도 함께 붙이겠습니다. 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거라는 뜻인가요? 이건 엄청난 비용일 텐데. 네,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존이 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 고객들도 이해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함께 투명하게 처리한다면요. 다른 4명의 CEO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모두 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수님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먼저 고백했기 때문이었다. 1월 4일부터 회사는 전국 규모의 제품 회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수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 푸드 컴퍼니의 리더 이수님입니다. 수님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크게 나타났다. 우리 회사의 한식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MSG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수님의 음성이 떨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합니다. 둘째, 모든 고객분들께 전액 환불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체를 제공합니다. 셋째, 모든 새로운 제품에는 식품의약청의 MSG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수님이 잠시 멈췄다. 저는 한국에서 25년을 한식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실수는 우리의 기본을 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실수에서 배우고 더 강해져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다. 이 성명 이후 미국 여론은 2가지로 나뉘었다. 한쪽은 그래도 그 여자는 진심이다.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옹호했고, 다른 한쪽은 한식 제품은 믿을 수 없다. 이민자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1월 5일 수님은 집에 틀어박혔다. 소셜미디어는 엄청난 악플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님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까지 했다. 수님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여러 번을 반복했다. 그때 딸 미주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뉴스 봤어.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네. 응, 봤어. 엄마 포기하지 마. 엄마는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딸, 엄마는 이제 끝인 것 같아. 30일 만에 만든 게 하루 만에 무너졌어.
그게 아니야, 엄마. 엄마는 문제를 마주했고 솔직하게 사과했어.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내 친구들도 엄마를 응원한다고 했어.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월 6일 아침 수님은 다시 공장으로 나갔다. 근로자들이 수님을 봤을 때 환호했다. 그들은 수님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카를로스라는 멕시코 근로자가 말했다. 리더, 당신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했거든. 근로자들의 말이 수님의 마음을 녹였다. 1월 7일부터 새로운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원재료를 더 엄격하게 검사했다. 마크가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았고 로버트가 모든 제품에 대해 3중 품질 검사를 시행했다. 1월 10일 첫 번째 새로운 제품이 5개 대형마트 체인에 도착했다. 그리고 함께 온 것은 수님의 편지였다. 친애하는 고객분들께 저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당신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품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당신들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수님. 존 스미스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1월 12일 수님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에는 자신의 새로운 제품을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한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수님이 제품을 보여줬다. 이 제품은 더욱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1월 15일 존 스미스가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님, 뉴스를 봤어요. 당신의 새로운 제품이 우리 마트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투명하게 처리했고 빠르게 개선했기 때문이에요. 1월 18일 수님은 회의실에 전체 팀을 모았다. 마크가 새로운 매출 통계를 들고 나왔다. 수님이 새로운 제품의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월 4,500만 달러의 매출이 나왔어요. 4,500만? 네. 이전에 MSG 문제가 있었지만 고객들은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제품이 더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톰이 거들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한국 여자의 진심 문제를 마주한 기업.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혜수도 말했다. 재정도 회복했어요. 환불과 교체 비용으로 3천만 달러를 썼지만 새로운 판매로 그것을 모두 회복했어요. 수님은 울음을 참았다. 그리고 수님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핸더슨 회장이 당신이 정식으로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걸 승인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유튜브 채널 계획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1월 20일 수님은 다시 한번 공장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의 진심을 받습니다. 수님이 박수를 쳤다. 근로자들도 박수를 쳤다. 1분 이상 박수는 계속됐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30일의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식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도전 말이에요. 로버트가 손을 들었다. 리더, 진짜 미안해요. 내 실수 때문에. 수님이 로버트를 안아줬다. 로버트,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단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로 함께하는 팀이 됐어요. 1월 25일 아침, 수님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유튜브 채널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의 첫 촬영 장소였다.
촬영팀이 수님을 환영했다. 감독 제임스가 인사했다. 이수님 씨 환영합니다. 오늘 촬영이 정말 중요해요. 이 채널이 성공하려면 당신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요리사로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 미국에 와서 겪은 모든 것, 그리고 이 30일간의 도전 모두를 말해주세요. 카메라가 돌아갔다. 수님은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입니다. 나이 58세, 한국에서 서울로 온 요리사입니다. 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의 25년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식 조리법, 그리고 매일 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던 기억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랑입니다. 음식은 건강입니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수님이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으로 직접 배추를 자르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이 김치는 제 어머니도 이렇게 만들었고 제 할머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식 문화입니다. 카메라가 수님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이 만드는 음식은 예술이었다. 미국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언어, 직업, 그리고 제자리.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첫 촬영이 끝났을 때 제임스 감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수님 씨,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 미국을 감동시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도전, 실패, 그리고 회복.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2월 1일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유튜브에 올라갔다. 제목은 음식은 사랑이다였다. 첫날 조회수는 10만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0만이 됐다. 한 달이 지나자 1천만이 됐다.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 이 영상 보고 울었어. 이민자로서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한식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었나? 나도 먹어보고 싶어. 이 여자의 진심이 느껴져. 정말 자신이 만드는 음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2월 15일 수님은 회사의 정식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핸더슨이 수님에게 인증서를 주었다. 이수님, 당신은 이 회사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매출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영혼을 만든 사람입니다. 수님이 인증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팀의 공입니다. 톰, 마크, 해수, 로버트,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2월 말 회사의 매출이 집계되었다. 2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은 6천만 달러였다. 이미 1월의 목표를 훨씬 넘었다. 마크가 수님을 찾아왔다. 수님이 뭔가 이상해. 뭐가? 우리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늘어나고 있어. 보통은 반대인데. MSG 사건 이후로 더 좋아졌어. 해수가 말했다.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투명하게 처리했고 빠르게 개선했고 고객들과 계속 소통했거든요. 3월 초 수님은 5개 대형마트 체인의 CEO들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있었다. 존 스미스님,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각 마트에서 한식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매주 고객들과 한식 요리를 배우고 만드는 프로그램이요. 좋은 생각인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거거든요. 존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고객들이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트를 방문하는 경험을 원하거든요.
3월 10일부터 수님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5개 마트에서 한식 요리 클래스를 진행했다. 각 클래스마다 약 50명의 미국인 고객들이 참여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이었다. 한 할머니가 수님에게 물었다. 당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혹시 비결이 있어요? 수님이 미소를 지었다. 비결은 없어요. 단지 사랑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맛에 담겨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봐요. 3월 25일 수님은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다. 마크와 톰 헌더슨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저희가 한식 요리 교재를 만들어서 미국 학교들에 배포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식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톰이 놀랐다. 학교 교재요?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님이 당신은 정말 멈추지 않네요. 멈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회사거든요. 헌더슨이 손을 들었다. 좋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봅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요? 당신이 직접 교재를 집필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도 진행하세요. 당신이 한식 문화의 얼굴이 되어야 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4월 말 수님은 한 교육청 담당자와 만났다. 그리고 한식 문화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목표는 미국의 고등학교 모두에 한식 요리 과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식을 만들면서 한국 문화도 배우게 하는 거죠. 교육청 담당자가 물었다. 이수님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수님이 창밖을 봤다. 한국 문화를 미국 학생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한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미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5월 초 수님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30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공항에서 수님은 딸 미주를 만났다. 미주가 수님을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 했어. 완전히 했어. 수님도 딸을 안아줬다. 우리 딸 이제 걱정 없어. 엄마가 충분히 벌었어. 한국에 도착한 수님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살고 계셨다. 80대의 어머니는 수님을 보고 펑펑 울었다. 수님아 얘들아. 수님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오랫동안 못 뵈서. 괜찮아. 넌 잘했어. 너는 항상 잘했어. 수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의 힘든 시간, 그리고 30일의 도전, 그리고 MSG 사건 이후의 회복. 어머니는 전부를 들었다. 수님아, 난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넌 단지 성공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찾았어. 엄마, 난 엄마를 생각했어. 엄마가 한식을 만들면서 보여주던 사랑을 말이야. 그것이 내 강점이었어. 어머니가 수님의 손을 잡았다. 그렇지. 음식은 사랑이야. 5월 20일 수님은 한국에서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특별 에피소드를 촬영했다. 장소는 그 오래된 한식당 골목이었다. 어머니도 출연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의 어머니입니다. 80대의 어머니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제 딸은 서울에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제 말은 이거예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가요. 음식은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요.
그것이 음식의 힘입니다. 6월 초 수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마크, 톰, 해수, 로버트가 수님을 맞이했다. 그들은 수님을 끌어안았다. 수님이 당신을 정말 그리워했어요. 미안해. 한국 어머니도 뵈야 했어. 당신의 어머니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 우리 회사 직원들도 모두 봤어요. 6월 중순 수님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 회의실에 섰다. 미국 10개 주의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님의 한식 문화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식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존중과 이해를 가르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교육청 담당자가 손을 들었다. 이수님 씨,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은 이민자로서 이 나라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7월 1일 수님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에는 큰 방송국의 인터뷰였다. 진행자가 물었다. 이수님 씨,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님이 생각했다. 제가 1월 2일에 30일 동안 월 5천만 달러를 달성하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음식을 믿고 제 팀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진행자가 계속 물었다. 그렇다면 MSG 사건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MSG 사건은 저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였어요. 우리가 투명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개선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시 우리를 믿어줬어요. 수님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제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민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언어가 서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세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요. 8월 말 수님은 시상식에 초대되었다. 올해의 여성 리더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무대 위에서 수님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믿어준 팀원들의 상이고, 나를 응원해준 고객들의 상이고, 밤새 일해준 근로자들의 상입니다.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10년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음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수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일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잡으세요. 9월 초 수님은 선 푸드 컴퍼니의 새로운 건물 준공식에 참여했다. 헌더슨이 수님을 무대로 불렀다. 이 건물은 이수님이 이루어낸 기적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문화를 전할 겁니다. 헌더슨이 수님의 손을 잡았다. 이수님, 당신은 이 회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식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님은 무대에 섰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품회사가 아니라 문화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담은 음식을 미국에 전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칠 거고, 우리는 미국 가정에 한식 문화를 전할 거고,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다리가 될 거예요. 박수가 울려 퍼졌다. 10월 15일 수님은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의 50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했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시작은 항상 작다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이수님입니다. 10개월 전 나는 회사의 주방용품 정리 담당자였어요. 하지만 한 번의 도전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수님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큰 꿈을 가지지 마세요. 큰 꿈은 사람을 지치게 해요. 대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한 일도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단지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수님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들어보였다. 이것도 작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 미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당신의 작은 시작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11월 초 수님은 딸과 함께 서울에 있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딸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수님아, 너는 성공했구나. 엄마, 이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준 음식이 없으면 불가능했어. 어머니가 수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건 너의 성공이야. 너는 항상 잘했어. 내가 가르친 것은 단지 요리법일 뿐이야. 너는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었어. 그것이 너의 강점이야. 12월 1일 미국으로 돌아온 수님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 회의에 참여했다. 헌더슨이 수님의 옆에 앉았다. 이수님,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사장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한식 문화를 대표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12월 15일 수님은 회의실에 모인 톰, 마크, 해수, 로버트와 함께 앉았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도전을 하나 더 할까요? 마크가 물었다. 뭐예요? 한국 음식 문화 박물관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 각 대도시에 한 개씩. 한식의 역사, 문화, 그리고 레시피를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톰이 놀랐다. 박물관이요?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수님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로버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님이, 당신은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작한 거예요. 5,000년 한식 문화를 미국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말이에요. 12월 20일 수님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최종 에피소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을 받았어요. 30일 안에 월 5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일 말이에요. 수님이 그 긴 여정을 돌아봤다. 그 30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실패 속에 배움이 있거든요. 수님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에요. 5,000년 한식 문화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제 이야기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의 도전일 뿐이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니까요. 수님이 손을 모아 경배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5천만 조회를 기록했다. 댓글은 100만 개를 넘었다. 대부분이 감사와 응원의 말들이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켰어요. 58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감사해요. 한식이 이렇게 대단한 문화였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당신은 단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에요. 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겸손하게.
2025년 1월 2일 아침 수님은 창밖을 봤다. 정확히 1년이 지났다. 365일 전 그녀는 불가능한 도전을 받은 주방용품 정리 담당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미국 식품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다. 마크였다. 수님이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미국 정부에서 당신에게 특별상을 주기로 결정했어. 이민자로서 미국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야.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릴 거야. 도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수님은 의자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1월 15일 수님은 백악관에 초대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그녀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백악관의 큰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통령이 수님을 불렀다. 이수님 씨, 나오세요. 수님이 무대로 나갔다. 대통령이 수님의 손을 잡았다. 이수님 씨, 당신은 미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전, 실패, 그리고 회복.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홀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1분이 넘도록 박수는 계속됐다. 그 밤 뉴스에는 수님의 모습이 나왔다. 한국 이민자 수님 백악관에서 특별상 수상, 미국의 새로운 희망, 한식 문화의 전도사. 2월 초 수님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전국 5개 도시에 한식 문화 박물관을 짓는 프로젝트였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이애미. 각 도시마다 한국의 5,000년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이 세워질 계획이었다. 첫 번째 박물관은 LA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착공식에 수님이 첫 삽을 떴다. 수님의 옆에는 마크, 톰, 해수, 로버트, 그리고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식 문화를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 미국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 풍요로운 문화를 갖게 될 거예요. 근로자들이 환호했다. 3월 말 수님은 딸 미주와 함께 뉴욕에 있었다. 선 푸드 컴퍼니의 뉴욕지사 개설식이었다. 뉴욕의 럭셔리 빌딩 35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다. 미주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충분하지 않아? 충분히 성공했는데? 수님이 미주를 안았다. 딸, 충분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한해. 우리가 전해야 할 문화는 너무 많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도 많고. 미주가 엄마의 말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너는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난 단지 계속했을 뿐이야. 엄마가 배운 음식을 믿고 내 팀을 믿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으면서 말이야. 4월 초 수님은 다시 한번 회사의 최고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다. 헌더슨이 수님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수님, 이걸 봐봐. 서류에는 수님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최고 경영자 CEO 이수님. 뭐라고요? 당신이 CEO가 돼. 내가 물러나고 당신이 이 회사를 이끌어. 당신은 준비가 됐어. 충분히.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핸더슨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했어. 30일 만에 회사를 살렸고 MSG 위기에서도 회복했고 한식 문화를 전했어. 당신은 준비됐어. 4월 20일 수님은 공식적으로 선 푸드 컴퍼니의 CEO가 되었다. 기자회견실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선 푸드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1년 전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주방용품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수님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위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회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은 기회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수님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제 임무는 명확합니다. 한식 문화를 미국에 전하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다리가 되고 그리고 다른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전할 거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5월 초 수님은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CEO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밤새 울었다고 했다. 수님아, 엄마 자랑해. 정말 자랑해. 어머니가 수님을 끌어안았다. 엄마, 이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으면 불가능했어. 아니야. 이건 너의 노력이야. 너는 항상 열심히 했어. 항상. 수님과 어머니는 함께 주방에서 김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것이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특별 에피소드가 될 것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바이럴이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5,000년 음식 문화를 만드는 모습. 그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터치했다. 이 영상 정말 눈물 나.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 내 엄마한테도 보여줘야겠어. 한식 정말 배우고 싶어. 이 할머니처럼. 6월 중순 수님은 미국의 첫 번째 한식문화 박물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LA에 지어진 그 박물관은 미국 최대 규모의 아시안 문화 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오픈식 첫날 5만 명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모두가 수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주방 용품 정리 담당자에서 시작해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박물관의 한쪽 벽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다만 그 도전을 잡을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마이너스 이수님 CEO. 7월 초 수님은 다시 한번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섰다.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100번째 에피소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이수님입니다. 정확히 18개월 전 저는 주방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도전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님이 그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돌아봤다. 30일 만에 5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MSG 위기를 극복했고 한식 문화를 전했고 박물관을 지었고 이제 저는 회사의 CEO가 되었어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성공이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톰, 마크, 해수, 로버트,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과 고객들이에요.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수님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제 이야기를 보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나이, 당신의 피부색, 당신의 언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발전시키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수님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들어보였다. 이것도 매일 반복된 작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문화운동이 되었어요. 당신의 작은 행동을 믿으세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도전이니까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1억 조회를 기록했다. 수님의 채널은 구독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9월 초 수님은 한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다. 한국 내에서도 수님의 이야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당신이 한국을 떠났을 때와 지금의 심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진행자가 물었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두려웠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두려움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제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뿌리가 제 강점이 되었어요. 수님이 말했다. 제 조언은 이거예요. 당신이 처한 환경이 힘들다면 그 안에서 피해자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세요. 당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10월 말 수님은 한국의 한 식당에서 미국 식품 수입업체들과 미팅을 가졌다. 한국의 음식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한 식품회사 CEO가 수님에게 물었다. 수님 씨, 한국 음식을 미국에 대중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님이 대답했다. 진심과 문화예요. 단순히 음식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진심, 그것을 함께 팔아야 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전도사가 돼요. 11월 초 수님은 미국의 5개 도시에 모두 한식문화 박물관을 완공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이애미, 그리고 LA. 5개 도시의 박물관에는 한국 음식의 역사부터 현대의 퓨전 요리까지 모두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박물관의 중앙에는 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그 동상은 수님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수님 1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여성 한식 문화의 전도사, 그리고 모든 도전자들의 희망. 12월 초 수님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더욱 큰 프로젝트였다. 우리가 한식을 배우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무료로 한식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한식을 배울 수 있게요. 톰이 놀랐다. 전 세계 무료 서비스요?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한식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는 거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님이, 당신은 정말 멈출 줄 모르네요. 올해 마지막까지 새로운 도전이군요. 멈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한 거야. 한식 문화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위대한 사명 말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수님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이수님의 한식 이야기 특별 에피소드 2년의 기록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입니다. 정확히 2년 전 오늘, 저는 회사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수님이 그 2년의 모든 것을 돌아봤다. 30일 만에 5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MSG 위기를 극복했고, CEO가 되었고, 박물관 5개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님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저는 제 뿌리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식을 만드는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음식의 가치를 믿어요. 그것이 제 성공의 비결이에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제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진심으로 실천하는가예요. 수님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들어보였다. 이것도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전 미국을 감동시켰어요. 당신의 사랑도 분명 누군가를 감동시킬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수님이 손을 모아 경배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멈추니까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단 하루 만에 2억 조회를 기록했다. 2026년 1월 2일 아침, 수님은 다시 창밖을 봤다. 정확히 2년이 지났다. 그 2년 동안 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같았다.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계속 도전하려는 마음. 수님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음식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복잡할지라도 결국 삶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